예, 외국인이 선택하고 있는 LG화학, 그죠? 그리고 개인들이 선택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둘을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LG화학에 대한 매수는 굉장히 오래됐고 상당히 길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는데 이제 배터리 부분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개인들은 배터리가 나가니까는 LG화학을 팔아야겠다면서 겁나게 팔았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 시기에 외국인은 계속 들어왔다. 외국이 순매수하는 동안에 올랐었다가 최근에 이제 원유가 가격이 오르면서 원유 가격이 화학주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가격 메리트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둘을 PER과 PBR 비교해 보면은 적정 혹은 저평가.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최근 실적으로만 본다면은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그건 원유 가격이 너무 2년 전에 급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어가지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적정 수준이죠. 지금. 그런데 LG 에너지솔루션은 PER, PBR상 거품 상장을 해서 이제 고평가 수준이고, 그래서 외국인은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또 최근에 매도를 했고요. 이제 테마성은 있죠. 전기차라는 테마성은 존재한다. 네. 그래서 단기로는 이게 더 잘 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기관이 막 땡겨주거나 우리나라 같은 것도 뉴딜 펀드라는 또 이상한 펀드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뉴딜 펀드랑 뭐 제가 LG 엔솔에 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딜 펀드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동안 고평가나 문제 있는 종목들을 지원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고평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왜 그렇게 매수를 이어가는가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그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죠. 근데 이 배터리를 만들려면 여러분 이 회사만 있어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소재를 만들어야 되는 화학주가 반드시 필요하고 탄소 나노튜브 등 뿐만이 아니고 이쪽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LG화학이다. 그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LG화학 외국인 추이를 좀 보여드리면 이쪽이 2016년도인데요. 보시면은 상당히 괜찮죠. 2020년 이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LG화학은 뭐 중간에 약간의 기복이 있지만은 아주 뭐 괜찮죠. 최근에 좀 팔긴 했네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양호하다. 기관은 오히려 팔아서 주가는 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만 하락하는 동안에도 외국인은 오히려 요 기간에는 좀 순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죠? 예전만큼의 강도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최근에 좀 하락이 나왔지만 말이죠.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기복은 있을 거긴 한데 외국인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장투하려는 외국인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 계속 빌빌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계속 사면은 같이 매수를 계속 이어가면 돼요. 적립식으로 그렇게 하시거나 매수를 이어가시면 된다. 좋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반면 거품 상장을 해서 많이 떨어진 종목인데 그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데 외국인 보유 비중 빠지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 보유 비중 자체도 좀 얼마 없습니다. 예, 4%에서 5% 가까이 됐었나요? 3%뿐이 없어요. 외국인은. 기관이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형적인 거품 상장하는 모습들 제가 예전에 눈에 경고드렸죠. SK바이오팜도 그렇고 외국계 리비안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품 상장 예전에 티슈진 같은 경고 드릴 때도 그러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거품 상장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 후에 또 떨어지다가 또 반등을 합니다. 이게 늘 패턴이 상당히 외국이나 우리나라 약간 비슷해요. 맨 처음에 떨어지다가 또 다시 오르고, 그다음에 또 떨어지다가 또 반등 오다가, 그 이후에 또 이제 시간을 두고 또 다시 떨어지는데, 굉장히 안 좋은 고통받는 케이스가 티슈진이었죠. 나중에, 거래 정지까지 당했으니까요. 뭐, 이 기업은 그럴 기업은 아니지만, 뭐 적자 기업에서 그럴 기업은 아니지만, PBR이 11에 달하고, PR이 110 정도에 달하는, 약간의 고평가 국면에 있다.
그에 비해서 LG화학이 뭐 작년 실적 대비긴 합니다만은 PBR 11점이 양호하죠. 그죠? PBR도 그죠? 거의 뭐 5분의 1 수준이잖아요. 별도로 봤을 때도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별도로 봤을 때는 조금 연결보다는 그렇지 하지만 LG 그 엔솔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훨씬 더 저평가나 이 정도는 적정이라고 봐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죠? 다 이제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몇 년간에 보면 약간 기복이 있긴 합니다. 실제 이게 영업이익인데요. 이게 18년도 영업이익 보시면은 19년도가 좀 안 좋았고요. 그죠? 작년이 무지하게 좋았죠. 원유가 하락해줘가지고 이 정도의 순익을 올렸는데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평가나 적정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결은 저평가로 볼 수 있고 별도로는 개별로는 적정 정도 봐야 되는데, 근데 외국인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 미래의 지향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력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그걸 좋게 본다면 아마 외국인들은 계속 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LG화학 최근 뉴스를 보면은 탄소 나노튜브 CNT라고 하죠. 적극 공략하고 있고요. 증설 등도 하고. 그래서 그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은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것도 공급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런 소재들을 개발하는데 여기 기술은 상당히 월드 클래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화학 업종으로서의 메리트도 사실은 작년에 컸고요. 실제 워낙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외국인이 재작년부터 매수를 많이 했다고 저는 보지만은 그러면 사실 원유 가격이 올라주면은 팔고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팔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주가 대비해서 조금 매도는 했긴 했지만은 크게 빠져나가지는 않고 오히려 긴 기간으로 봤을 때 매수 기조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건 어쩌면 이런 소재 사업에 있어서 LG화학의 어떤 기술력을 좀 쳐준 게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가 레벨도 괜찮죠. 좀 많이 조정이 와가지고 주가 레벨도 괜찮긴 한데 단기에는 오히려 뭐 테마성이 있는 게 더 잘 나갈 수도 있지. LG 엔솔이 뭐 반등하는 게 더 많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원유 영향도 받고 그럴 테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이 외국인의 행렬에 동참해서 외국인의 비중이 지금 45%가 넘었는데 외국인이 꾸준히 앞으로도 매수를 이어간다면은 나는 외국인과 더불어서 적립식으로 이렇게 매집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외국인이 크게 빠지지 않는 한 난 외국인과 같이 장투하겠다. 그렇게 판단하실 분들은 적립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종목이 되겠습니다. 적립식 하시는 분들은 3분기마다 실적 확인하시고 실적이 뭐 적자 전환하거나 실적이 대폭 축소되면은 적립하는 금액을 좀 줄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외국인이 이렇게 갑자기 확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뭐 따라서 좀 비중을 줄일 수도 있겠죠. 나는 외국인과 같이 가겠다. 그런 건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몇 프로인가, 외국인이 몇 프로인지 확인하면은 뭐 네이버 같은 데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도 그냥 보셔서 같이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LG 엔솔은 때로는 반등이 크게 나오긴 하고 뭐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평가라는 사실은 조금 인지를 하시고, 물론 앞으로 실적은 점점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지금 당장 큰 금액을 넣고 달려 들어가기에는 뭐 단타 하시는 분이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은 LG 엔솔도 뭐 적립식 할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 큰 금액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조금씩 뭐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얼마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인이 단타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생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상장을 딱 하는데 이게 상장 자체를, 주가 자체를 굉장히 띄워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에 고통받는 주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니 한두 종목이 아니고 최근에도 많지 않습니까? 테슬라 쫓아가 리비안, 루시드는 어떻게 됐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두 종목 얘기할 때 테슬라만큼도 못 하고 그냥 보통 이미 거품으로 띄웠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팔아도 얘네들은 충분한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막 다시 테슬라처럼 삐끼지라고 올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극단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원래의 가치에 대비해서 100배를 뻥튀기해서 올렸다고 칩시다. 뭐 그런 기업이 흔하진 않지만 그러면은 사실은 10분의 1 가격에 팔아도 이득이잖아요. 그죠? 티슈진 같은 데가 그런 거 아니에요. PBR 50에. PBR을 보면 티슈진이 투자를 할 수가 없었던 종목인데 상장 이렇게 해놓고 게다가 적자였는데 나중에는 엄청 떨어지다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 늘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 조심해라. 중간에 반등 50% 100%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걸 신경 쓰면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PER, PBR을 꼭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